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4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는 청담동 쪽에서 세미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닝 브리프를 제가 아침에 버스 타고 갔다 왔거든요. 집에서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지하철 타고 거기서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선정릉 가서 9호선 갈아타고 이렇게 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닝 브리프 때 우리 많은 채밀턴 분들이 또 댓글로 시장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 나누시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무원, 삼성 공무원이란 소리 듣던 직원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와는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요. 적자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줬고 그 이후 결국 메모리 1등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작금의 삼성전자는 시장 상황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론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게다가 타 사업부는 올해 적자인 곳도 있어서 반도체만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무튼 선배이자 주주로서 여러모로 유감입니다만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선배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룰 브레이커 님도 전자에 계셨나 봅니다. 그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삼전이나 닉스나 부럽네요. 테크나 제조 분야에서 인센티브 많이 주고 금전적 대우가 좋아야 앞으로 의대 말고 이공계로 많이 가죠. 주주들한테도 좀 더 주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를 통해서 큰 수익도 내고 그리고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이면 뭐 상무 이상 달고 나오시면 최소 뭐 100억 이상의 이런 자산을 만들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25년 30년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의대 가서 의사로 소득을 보시는 거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와서 반도체나 하이닉스가 됐든 뭐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라도 그죠? 우리가 정말로 수출로 크게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하이테크의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을 때 아니면 나중에 창업을 해가지고도 코스닥 회사에 그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보면 전자 계시다가 나가서 회사 차리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뭐 지분 가치가 뭐 몇천억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그게 저는 의대 가지 말고 나도 엔지니어 하다가 창업을 해서 그렇게 한번 자산가가 한번 돼볼까?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이 순기능을 통해서 그 분야의 장인으로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나 또 나와서 좋은 회사를 차리신 분들이나 그렇게 의사로 30년 하신 것보다 또 더 큰 수익. 근데 의사분들은 어느 정도 그 편차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 편차가 좀 적다면 엔지니어로 가서 창업을 해서 정말 이 고소득자가 되는 게 자산가가 되는 게 그거는 좀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의 전체 부의 크기는 그냥 의사로서 생활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부를 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공계 쪽을 통해서 창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된 알리바바의 마윈 또는 예전에 보면 NC소프트가 됐던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이 됐던 이 창업 신화가 앞으로 좀 계속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사처럼 주식시장도 반복된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가끔 전문의 예전 차트 보여주시면서 향후 시장을 예측하시는데 이런 이유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와 본성은 참 변하지 않나 봅니다. 네, 안 변합니다.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성은 네, 동물적 본능 이런 거는 안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아도 50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정말 짧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분 넘었더라고요. 진짜 빨리 올려주셨네요. 샤랄라 생각하면 기분 좋게 잘 새겨 듣겠습니다. 어제 일찍 올려드렸더니 좋아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드디어 현금 장착 완료. 랩 상품 목표 전환형 생기면 바로 진입하렵니다. 네, 오늘도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좀 전에 네, 강남의 어떤 PB가 100억 이상 자산가만 관리하는 PB가 그 저희 랩에 50억을 이렇게 했었나 봐요. 이렇게 또 빨리 상환됐다고 좋아하면서 그 다음 언제 모집하냐 물어서 최대한 좀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시장 얘기를 해줬어요. 시장 얘기해주고 저희는 다른 회사랑 달리 딱 장이 된다 싶을 때 좀 풀베팅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특히 랩은 그렇지 않습니까? 랩은 약간 레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도 잘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요즘 선순환을 좀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노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왜 라디오를 듣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으로 알았어요. 최슬리 유튜브를 제가 지금 듣는 게 비슷한 심정이구나 싶은 거예요. 네. 5월 4일 입대 예정인 아들이 바다 보고 싶대서 갑자기 가족여행 다녀오느라 며칠 못 들었더니 숙제 밀린 기분이네요. 아유, 입대 예정인 아드님하고 같이 가족여행 다녀오는 것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현대카드였던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면서 그죠? 그 야외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나가면서 창문 열고 손 이렇게 탁 내면서 막 이 봄바람을 만끽하는 듯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자전거를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뭐 이러면서 또 한 광고가 그것도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본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광고 뭐지? 되게 이제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 딱 끝나는 마지막 멘트 It's priceless 하면서 이런 게 정말 최고 소중한 가치다. It's priceless 그런 광고를 봤는데 그것도 카드사 광고였던 것 같기도 하고 주식시장은 사실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이번에 돈 못 벌었네 해도 언젠가는 또 계속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못 벌어서 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고 이번에 내가 돈 못 벌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벼락거지라고 했잖아요. 벼락거지. 그게 자꾸만 이제 포모로 부추기는 말. 이렇게 다 올랐는데 너 이번에 못 먹었지. 벼락거지. 그런 표현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 항상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대 예정인 아드님하고 갔다 오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잠시 주식 잊어버리고 있어도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란 전쟁 이러면서 이런 장에는 오히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나의 소중한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창한 오후 커피 마시며 폰 보니 올라와서 깜놀. 어제 장이죠. 어제 시초가.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제가 어제 우리 미국 팀들 다 빠진다길래 제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올라간다로 내기하자고. 근데 어제 내기하자 해놓고 내기를 안 걸었어요. 뭘 답은 5만 원이라도 내기했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에 사야 되는 날인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도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신 있게 못 지르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시장 안 빠진다고. 그래서 저희 회사 큰 고객분도 5시 반쯤 전화 오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회장님 미국 시장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안 빠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 그게 중국을 견제하고 이란으로 하여금 이란의 원유 수출마저도 그걸 막아버리나. 그러면서 이란을 더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전쟁이나 이슈로 미국 기업이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이기영 정말 세상에 이익이에요. 세상 세자에 더할 익자. 홍익인간이 넓을 홍자에 더할 익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홍익인간 막 배웠었잖아요. 그때 어렴풋이 세상에 더함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거운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무님 너무 바쁘시다고 하면 조금 불안합니다. 저희들 계좌 잘 돌봐주시는 거죠. 야근하시느라 저희 채설리 아가들 돌봄이 소홀해지시는 거 아니죠. 저희가 가족이고 본가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야근하면서 하는 게 전부 다 시장 분석이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다 시장 분석이잖아요. 거기 가서 야부리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우석이도 마찬가지고 매일 시장을 정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방송이 라이브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지.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작심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한량 기질이 있는 저 자신을 찌로 강제로 공부하게 만드는 게 방송이라고요. 그 어려운 질문들, 시장은 어떻게 되고 이란 전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도주의 변화는 일어날 가능성, 이런 질문들에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그 고민해서 자료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 본업이고 그게 우리 일임이나 랩 계좌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강제적으로 좀 버거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나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 그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야부리 까는 수준의 방송을 하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 방송 볼 거 없어. 여러 가지 과거 사례부터 해가지고 그런 공부 없이 이번에 전쟁 어떨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면 저도 다 알거든요. 저도 이제 방송 나오는 사람들 자료 보면서 그 사람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슈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의 남자 김단태 하면서 단태도 그 새벽에 미국 이슈를 가지고 막 분석하잖아요.
그게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나 우리 매니저들은 사고 팔고 실제로 매매를 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선수가 분석하는 거라 훈수를 두는 사람이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업계에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엄청 방송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시장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할 때 저는 보면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분은 실제로 매매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다. 나중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는 사실 주식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는 주식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나와가지고 주식 리서치에 계셨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서 저분은 선비인데 선비예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저것만 하신 분이죠. 보면 중계방송 중계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거죠. 실제 실전에 들어가 보면 못하죠. 실제로 선수로 뛰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시장 분석도 하고 주도주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또 캔슬링 분석시키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팀 채슬리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시장 분석인 거죠.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만 보고 나무만 보고 하다가 숲이 무너지면서 한 번씩 크게 낭패를 입을 때 그 큰 낭패를 입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름도 채슬리라는 이름을 써서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는 그런 시장 분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수급 분석,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분석까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걸 딴짓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월) 초까지 상승장을 전망하셨는데 코스닥도 그럴까요? 이번 전쟁으로 매도 타임 못 잡고 몸빵하는 중입니다. 오늘 바로 올랐다 그죠? 반도체 랠리가 멈추고 나서 일시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한번 위로 한번 탁 튀고 그러고 좀 쉬든지 그러지 않을까. 5월 초까지는 저는 상승장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고. 이번 주까지는 바쁘지만 지난주에 큰일 하나 끝나서 조금씩 다시 신문 듣는 습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채슬리와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하면서 세계사를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일 빨리 알게 되는 것 같아 재미있습니다. 음주 가무가 전혀 안 되는 저는 채슬리가 취미생활로 딱입니다. 하셨고요. 박진영 님이 최고의 유산소 운동은 댄스라고 했어요. 쉬운 라인 댄스부터. 아니 우리 정부장은 뭐 모르는 게 없네요. 또 이는 뭐 라인 댄스. 오늘 서울에 있는 딸 보러 갔다가 전무님 자주 말씀하시던 여의도 콩국수 먹고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맛나게 먹고 왔어요. 여의도 오시면 여의도 3대 짱에 해당되는 것 중에 원탑이 여의도 콩국수입니다.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있는 여의도 콩국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진만두라고 있어요. 진진만두는 국회 앞 서여의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KBS 별관이 있는 동여의도 쪽에도 있습니다. 그 진진만두도 맛있고요. 또 저희 회사 중소기업 중앙회 바로 앞에 지하에 보면 정우 칼국수라고 거기 보쌈하고 칼국수가 또 맛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여의도 지하철역에 내리면 여의도 종합상가라고 4번 출구 나오면 바로 있는 오른쪽에 있는
종합상가인데 거기 1층에 삼보 청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보 청국장도 괜찮고요. 고깃집은 여의도 민소가 좀 맛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산업은행 건너편에 하동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금강 식당, 거기가 부추 된장 하는 집입니다. 그 금강 식당도 산업은행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국회 앞쪽을 서여의도라고 하는데 부추 된장 하는 집. 뭐 음식 식당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입에서 침이 고이네. 인문학하니 이 글이 생각나네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Decide to be kind. Choose to be kind as opposed to being right. 영어가 좀 헷갈리네요. 예쁜 입으로 예쁜 말만 하기로. 안녕하세요. 최슬리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월 말쯤 한국에 갈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림하고 뭐 랩이랑 이런 거, 다른 펀드 상품이랑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시면 저희가 오후 3시 반에 저희 회사에서 라운지에서 항상 좀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편이니까요. 한국 오셔가지고 저희 회사 방문하셔서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전무님처럼 음주 가무가 약합니다. 특히 무가. 전에 발리 댄스 배우다가 갈비뼈에 금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웨이브를 몸이 뻣뻣해서 힘으로 하다 보니 지난주에 결국은 그 주중 축구하다가 한번 세게 꽝 부딪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살짝 미세 골절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오후에 3시간 축구하면서 막 승부욕에 또 상대방 젊은 애 드리블 치고 오는데 바로 이제 슬라이딩 태클. 여기 갈비뼈 지금 살짝 미세 골절 가 있는데도 슬라이딩 태클 들어가고 막. 근데 다행인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채기를 안 했습니다. 이 갈비뼈 약간 미세 골절 갔을 때 재채기 할 때가 제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비뼈 미세 골절 같은 경우에는 딱 3주 지나면 낫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3주 지나면 나을 건데 이러면서. 댄스가 나이 들어 가장 좋은 운동 같아요. 저는 아르헨티나 땅고를 배우다가 울 아들이 아프면서 접었어요. 클라라님, 아르헨티나 땅고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 순례자님도 아드님 개요를 위해 기도할게요. 레나님 말처럼 간호하는 사람도 힘을 내야 합니다. 네, 우리 클라라님 아들 종규죠, 종규. 네. 사는 곳이 창원이라 북토크 월간 전망 참석하시는 분들 늘 부러웠습니다. 인턴 총회 참석 여부 메시지 받고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절 발견하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교통편을 알아보니 제일 이른 시간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가도 낯선 길에 운전하는 피곤함에 총회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 출발 근처 숙박 예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와, 전문의가 함께 찍은 인증샷을 남길 기회를 주시면 영광일 건데, 네,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셀카 요청하시면 됩니다. 와, 금요일 나오시는군요. 그리고 북토크를 5월 10날인가? 5월 10날 북토크가 아마 날짜가 정해졌을 겁니다. 네, 5월 10날에 신도림 시네큐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5월 10날이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아마 오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나는 일하는데 나는 일을 해서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 오후로 잡아놨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실 것 같은 분들은 미리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창조님께서 고용 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당일 통보 및 즉시 해고 at will employment도 되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삼성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직원들 차제에 다 내보내고 어중간한 인원들이 경쟁사나 타국 경쟁사로 간다면 오히려 찬성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현재 몇 배 연봉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인력으로 재구성해야만 한다. 네, 이런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복리마법사님이 또 반도체 엔지니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재를 위해서라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설계센터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파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현재 미국으로 이직하셨고 그 뒤로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하나의 인재의 새로운 생각 발상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대우받고 국내 회사에 있어야 우리나라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인재가 떠나고 저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국내에 남고 있는데 다음 세대, 지금 들어오는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금의 위치가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상안의 개편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런 호황에 대우받지 못한다면 인재들은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 그 인센티브가 사실 여의도 업계에서 제일 파격적입니다. 예, 파격적으로도 주고요. 연공서열 이런 거 없습니다.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파격적으로 주고 그 약간 뭐 이번에 영업이익의 뭐 몇 프로를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성과가 좋은 사람, 열심히 많이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의 첫 번째 니즈는 일단 경제적 보상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 내가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또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적 보상은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지만은 공산주의 방식으로 다 같이 나눠 갖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아니고 확실하게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업계 최고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종교인 만난 엔스로픽 AI의 영적 역할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스로픽이 자사 챗봇 클로드의 도덕성과 가치 설계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답니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기업이 종교계까지 참여시키며 AI 윤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평가인데 지난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카톨릭, 개신교 성직자와 학자, 비즈니스 관계자 등 15명을 초청해서 이틀간 회의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는 클로드의 도덕적, 영적 방향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클로드가 복잡한 윤리적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슬픔을 겪는 이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아가 AI를 신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까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회의에 참석했던 카톨릭 사제 브랜든 맥과이어는 엔스로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며 기계 안에 윤리적 사고를 내장해 상황에 따라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1월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 구글, 엔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엘토스에서 세인트 사이먼 성당을 이끄는 이 맥과이어 신부에게 윤리 자문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특히 엔스로픽은 AI 행동의 기본 지침이 되는 클로드 헌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맥과이어 신부에게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스로픽은 AI가 무엇을 좋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인간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철학적 질문까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 기술이 단순한 기능 개발을 넘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고, 특히 AI가 인간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공학적 기준이나 기업 내부 윤리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엔스로픽을 설립한 그 남매들, 일단 오픈 AI가 처음에 설립할 때 가졌던 그 정신이 너무 상업적으로 치닫는다라고 보고 나와서 클로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엔스로픽이 계속 이 기계가 우리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자, 이런 윤리적인 거를 어떻게 기계한테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근데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그래도 엔스로픽이 다른 오픈 AI의 챗GPT랑은 좀 그래도 다르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그죠, 인간미, 그 어떤 도덕적인 면, 이런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그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석화산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 매년 6조인데 효율 개선에 새 혜택을 줘야 된다. 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한국이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량은 석유화학과 철강 부문에서 소비가 되군요. 80%나? 이들의 공통점은 매우 높은 온도에 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의 화합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가열로 온도를 800에서 900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철강 역시 이 고로 용광로에서 온도를 150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요. 한국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가 열 관리에 달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수준의 공정을 수행하거나 사용한 열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효율성을 높이는 셈이죠.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다소비 제조기업 1705곳의 폐열량 추정치는 연간 640만 TOE 석유 환산 톤에 이르는데, 이는 13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 가격을 기준으로 5조 8천억 원 어치를 수입해야 얻을 수 있는 열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도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SK 인천 석유화학의 공정 열원 회수 사업이 대표적이고, 제품을 생산한 뒤 버려지는 저준위 열원을 회수해서 인근 인천 청라 지역 4만 가구가 이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업 측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114만 2,502기가칼로리의 에너지를 절감했고요. 이는 원유 84만 배럴을 연소해야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금호석유화학 그룹 계열사인 금호폴리캠도 공정에서 나오는 이 폐열을 회수하는 MVR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한 뒤에 기계적 구동 압축기를 통해서 공정에서 사용 가능한 스팀을 생산하는 시스템이고요. 금호폴리캠 관계자는 MVR 시스템은 초기 가동할 때만 소량의 외부 스팀이 필요하며,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전기 에너지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고요. 스팀 사용량을 최소화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냉각수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또한 70에서 90%를 절감할 수가 있고 금호폴리케머 합성 고무인 EPDM의 중합 공정 라인 5개의 이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시간당 149.2톤의 스팀을 전략했고 시간당 약 93,540kWh에 달하는 에너지를 아끼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공정에서 열을 재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산업 현장에 남는 열을 인근 지역이나 다른 공장으로 보내려면 도시 전체에 열 배관망 인프라스트럭처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으로 열에너지의 국가적 관리 체계를 세우는 열에너지 기본 법안, 폐열을 자연화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 보급 촉진 법안 등이 있고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열에너지 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열에너지의 활성화로 화석연료 비중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그 배경이고 폐열을 이동시키는 관방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산업은 보다 근본적인 공정 전환이 필요한데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고로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전기로 사용을 늘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전기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또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석탄, 코커스 대신에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는 철강 부문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기업들에게 아끼라고 강요하기보다 효율 개선 투자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등 일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화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처음에는 사실 채산성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나 이렇게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데는 일단 세제 혜택을 줘야죠. 세제 혜택을 줘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게끔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나프타 업수도 플라스틱 만드는 도시 유전 하루 7.5만 배럴 원유를 대체 가능하다. 방금 그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산업에너지 효율화의 또 다른 축으로는 이 폐플라스틱을 또 재활용하는 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나프타 없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도시 유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건전지라든지 전기전자 제품 핸드폰에도 보면 이 안에 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PCB에도 많은 구리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폐가전제품으로부터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금을 다시 재활용하는 걸 얼반 마이닝, 도시광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 유전. 13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GS칼텍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은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분해해 추출하는 이른바 열분해유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LG화학은 열분해유 기반의 재생 나프타를 생산해서 에틸렌으로 전환하는 순환형 공정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GS칼텍스 역시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에 투입하는 기술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로 나프타 부족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에너지 안보와 효율 측면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계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분쇄, 세척한 뒤에 녹여서 다시 성형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 등 공정을 통해서 이 폐플라스틱을 원료 단계로 환원한 뒤에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자,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며 하루 평균 7만 5천 배럴 규모의 대체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요. 이는 한국 국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 290만 배럴의 2.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재활용 제품은 아직 상대적으로 이 생산 비용이 너무 높죠. 시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힘들고요.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이 친환경 제품 수요를 유도해 왔고, 국내에서는 석유화학 업황과 대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일부 기업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에너지 산업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정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관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혼합, 오염된 저품질 폐기물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AI를 활용한 광학 선별, 표준화된 수거 체계, 보증금 제도 확대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또 의료용 등 필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열분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과 같은 나프타 부족 사태가 반복될 상황에 대비해서 공급망 충격이 큰 의약품 등 필수 품목에 이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요즘 주사기도 쇼티지라고 하거든요.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지만 생활 필수 품목을 대체할 정도의 공급망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생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란 전쟁 얘기입니다. 이란 돈줄 끊고 중국 견제, 트럼프 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 줄 것. 자, 이 사진은 호르무즈 그물에 걸린 미군 10일 이란 테헤란 엥겔랍 이 광장에서 한 여성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라고 적힌 거대한 광고판을 지나고 있는데, 이 광고판에는 이란 군인 3명이 거대한 그물로 미국의 전투기, 군함 등을 건져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붙는 걸 보면 여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지금 이란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개방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개방을 압박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직접 봉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란의 주요 자금 확보처를 차단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 판단으로 분석이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과의 휴전 붕괴와 중동 상황에 대한 추가 악화, 전쟁 장기화 및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전망인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고 밝혀서 이란과 대화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을 밝힌 뒤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그들에게는 카드가 없다며 이란의 모든 군사력을 파괴했다는 점을 부각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휴전이 유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고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더라도 이란이 종전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구상은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CNN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는 대가로 일부 유조선의 통행을 허용했죠.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평균 185만 배럴의 또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직전 3개월보다 하루 평균 10만 배럴이나 증가했고요. 지난달 미국은 유조선에 실린 채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이 이란산 원유를 한 달 동안 또 오히려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국제유가 기준이 이 브렌트유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자국산 원유를 판매하며 상당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미국 중부 사령부는 허가 없이 봉쇄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납포될 수 있다면서도 이란 외의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셈이고요. 다만 해당 공지에는 중립 선박일지라도 밀수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 대상이 될 수 있고 식량과 의료용품과 기타 필수품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물자들도 검사를 조건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의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Just the News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해상을 봉쇄하고 중국, 인도의 주요 원유 공급원을 차단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에게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해협을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곳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함을 배치했다. 최신형 최첨단 수중 기뢰 제거함이 지금 투입돼 있지만 우리는 더 전통적인 기뢰 제거함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전날 이란이 설치한 기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한 미국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언급하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려면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물자가 필요하며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은퇴한 미 해군 소장 출신인 마크 몽고메리 선임 연구원은 많은 구축함이 필요할 것이라며 많은 승선 인원과 수색 인원, 납포를 위한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X에다가 미국 소비자들을 향해서 곧 여러분은 갤런당 4에서 5달러짜리 휘발유 가격이 그리워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에서 5달러가 아니라 이 폭등하는 유가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경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란 전쟁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그나마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걸 가지고 유가 급등, 금리 상승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하겠지. 이걸로 밀어붙이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다시 봉쇄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걸 지금 다 해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사실 이란 견제보다는 중국 견제가 최대 과제인데 이번 이란 사태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요즘 인도도 약간 미국 말 안 들으면서 또 중국하고도 막 손잡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히려 안 빠지죠. 저럴수록 미국 기업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 빠집니다. 자, 한국 국채에 쓸어 담은 외국인 역대 최대 310조 원 보유인데 한국 국채 보유 비중이 지난 2월 말 기준 26%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24년 말에 비해서 외국인 국채 보유 금액이 72조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러브콜 배경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다변화 전략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S&P 기준으로 초우량 국가신용 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원화가 미국 달러와 움직임과 동조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AA로 돼 있고, 자 그리고 미국이 AA 플러스입니다. 원래 독일과 같은 AA였다가 한 단계 강등됐었죠. 그리고 일본이 보면 싱글 A 플러스예요. AA보다는 낮죠. 우리가 영국하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영국하고 한국하고. 야, 신용등급이 똑같아요. 중국도 싱글 A 플러스. 독일이 제일 높습니다. 트리플 A. 잠깐만요. 여기에 AA 밑에는 AA 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보니까. 자, 밑에 내용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올해 2월 말 기준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액은 310조 5천억 원에 달하고요. 와, 310조. 10년 전이 2016년에 보유액이 72조, 한 73조 됐는데 그때는 보유 비중도 12.5%에 불과했고요. 10년 전에. 특히 외국인의 국채 투자는 최근 가속화됐는데 외국인 국채 보유액은 지난해 연간 58조 원가량 늘어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두 달 만에 13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증가한 금액이 한 72조 정도 되고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발생한 외국인 순매도 1년 2개월 동안 지금 25조 6천억 팔았는데 와, 채권에 72조나 투자를 해서 거의 3배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셀 코리아하고 돈 나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 셀 코리아 하면서 나가면서 환율도 지금 1,500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되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채권 투자만 보더라도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강성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국채를 들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은 글로벌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라면서 장기 투자 성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외관상으로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나은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낮고 원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국채 매수에 나선 외국인의 중심에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을 강화시키는데 이들의 투자 목적은 이 단기 수익률보다 보유 외화 자산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달러 자산에 편중된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할 때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달러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낮은 통화는 원화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신용등급별로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보면 국채의 희소성이 더 선명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AA 마이너, 여기 마이너가 있군요. AA 마이너 이상 고신용 국가 중에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기축 통화권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통화를 보유하면서 충분한 시장 유동성까지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 대부분 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외국인 국채 투자자 가운데 중앙은행 국부펀드로 분류되는 언헤지 비중은 전체의 70에서 80%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310조 원 수준이 외국인의 국채 보유 잔액은 내년 말까지는 한 90조 더 늘어나가지고요. 한 400조 돌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 확장이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WGBI에는 국부펀드나 중앙은행보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 자금이 많다면서 자금이 들어올 때는 좋지만 나갈 때는 오히려 더 가차없이 국채를 매도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그널링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를 팔게 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채권을 이렇게 매도 금액의 3배 가까이 산다는 말은 한국의 신용도라든지 한국 시장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있구나. 네, 그런 시그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출렁이는 코스피에 지쳐서 코스닥으로 방향을 튼 개미. 자, 개인 거래대금 비중 이달 반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 넘게 글로벌 정세에 따라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피에서 한 발 물러서 상대적으로 대변수 충격이 덜한 코스닥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코스피가 전 거래일 0.86%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지수는 개장 직후 5,730까지 떨어졌었죠. 어제 아침에. 그리고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 5,808 이렇게 5,800선을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글로벌 변수보다 종목별 모멘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코스닥 지수는 개장 직후 약세를 나타냈다가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플러스 0.57% 오른채 장을 마감했고요. 전쟁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은 코스피가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급등락을 반복한 것과 달리 코스닥은 11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작았던 것은 이번 전쟁 충격이 유가 급등이나 원화값의 급락,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나타나면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코스피에 먼저 집중됐기 때문인데 코스닥은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바이오, 개별 성장주를 기반으로 하는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해서 지수 전체 흔들림이 제한됐습니다. 수급 흐름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난 1월 48.12%까지 치솟았던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거래 대금 비중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본격화한 지난 3월 42.41까지 낮아졌고요. 이달에도 전월보다 0.14%포인트 줄어든 42.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지난 3월 65.52%까지 내려갔지만 이달 들어서는 67.54%로 2.02%포인트 반등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중심 잘 잡으시고 슬기롭고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